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석방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고 주말이 지났습니다. 시민은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다.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지로 불탔고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윤석열은 패망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심우정 등 검찰 우두머리가 윤석열을 석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그래서 저는 수집한 받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네, 곧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줄 것 같다. 즉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취지의 SNS 글이었는데, 그랬더니 가짜뉴스를 유포한다, 내전을 부추긴다라는 취지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기소된 강진구 씨가 이끄는 뉴탐사의 종업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글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열심히 바람을 뺀다고 했는데 심우정이 어디에 홀렸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협박당했는지 법리 운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누구도 공감 못할 짓이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인류 법학자, 법률가 분들 이거 예측하셨습니까? 100이면 100 즉시 항고할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자존심을 스스로 뭉개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밤에 기류가 급변했던 것이죠. 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파면으로 굳어졌고 그대로 발표가 될 것인가? 오늘도 많은 언론은 이번 윤석열 석방이 헌재 판결에 미칠 여파는 없을 것이다. 100% 파면으로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저도 지난 주말 꾸준히 헌법재판소 쪽으로 레이더를 돌렸는데 크게 기류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8대0. 물론 소수 의견에서 윤석열을 두둔하는 듯한 코멘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8대0의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기류를 제가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겠죠. 이번 주 안에 파면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 안에 다음 주에 선고가 있다라고 밝힌다면 모르겠지만 예고도 없이 한 주가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정말 결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께 불안감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이 악마 집단은 상상 못할 양아치들로서 우리 모두는 비상한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분들 다 법리로 상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 서부지법 폭동을 예견한 분 없었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예측한 분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법리와 상식대로 돌아갔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이러진 않았겠죠. 테러 폭동은 상식과 법리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윤석열은 이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테러당할 가능성, 이재명 대표가 테러당할 가능성, 어떤 명문대 출신 법률가, 법학자, 평론가가 예측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음모론에 마시간 사람이라고 매도당하겠지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시대에 그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러나 아차할 때는 늦는 것이지요. 다 벌어지고 나서 이 분석 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사장 시절 판사 뒷조사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았던 거 아닙니까?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그런데 검사장이 판사 뒷조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상식으로 이게 예측이 가능할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했고 그게 먹혀서 사법부는 저 망나니 마귀의 장단에 춤을 춰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윤석열이 하자는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란 옹호 세력이 왜 헌법재판소 파괴를 운운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두려워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위협에 눌려서 기각 의견을 낼 것이라고 폭도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전광훈이가 마이크 잡고 떠들었잖아요. 헌법을 말하자면 폭력으로 짓밟아버리겠다고.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지금 100% 파면될 것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윤석열은 그 트랙에서 노는 사람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상식과 법리의 트랙에서 놀지 않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플랜 B 정도가 아니라 플랜 Z까지 상정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이런 시대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자본과 권력에 오염된 언론에게서 기대할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용기라도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언론을 얘기할 텐데 이게 언론인지 장사꾼인지 싶어요. 오늘 MC로 복귀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씨가 오프닝에서 했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집을 비우기가 무섭게 뉴스쇼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더군요. 한마디로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 사이 뉴스쇼 팀의 입장, CBS의 입장, CBS의 노조 입장까지 여러 차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구절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언론을 정치판 막장 싸움에 끼워 넣지 말아주십시오. 자기들이 언론이란 얘기예요. CBS의 70년, 뉴스쇼의 16년을 지탱한 힘은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의 논리로 국민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할 말 하는 거였습니다. 더러 지치기도 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 논리, 이준석 국민의 시선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셨다. 이 말 같은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자신의 과오를 70년 역사에 묻어가려는 황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CBS가 자랑하는 70년 역사는 역사의 고비마다 바른 말하고 그래서 뉴스 광고 기능 박탈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한 것 아닐까요? CBS가 자랑하는 70년 역사가요. 정치권과 유착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야권 정치인을 표적 삼아서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검찰 권력으로 집권한 자들 편에 서는 것이 CBS 70년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게다가 오늘 게스트가 한동훈이었다고 하더군요. 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백혜룡 경정이 자기 인생 어쩌면 목숨까지 건 진실투쟁에 협력한다며 그렇게 접근해 놓고는 정보를 다 빼간 다음에 아예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다고 지난주 열린공감TV 경짜장 썰전에서 짚었습니다. 그게 바로 CBS입니다. 정보를 다 받아가고 왜 보도를 안 합니까? MBC는 보도했는데. 근데 MBC가요 다 보도한 건 아닙니다. 예, 백혜룡 경정에게서 온갖 정보를 다 받아보고는 검찰 관련 불리한 부분만 쏙 빼고 MBC에 넘긴 어떤 주간지 기자 그 이야기도 경짜장 썰전에 나왔습니다. 천인공노하게 만듭니다. 네, 이런 황당한 국면에 서 있으면서 그래도 좋은 점이 있다면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해서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를 때 이 난세는 정확하게 흑과 백을 갈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인데요. 백혜룡 경정이 세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뭐 공중파 기자, 일간지 기자, 잡지 기자, 심지어 유튜버들까지도요. 네. CBS 아시죠? 예. CBS에서는 특별팀까지 5명을 만들어갖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백경정을 찾아와서 취재를 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CBS는 취재만 잔뜩 해가고 한 건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도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사건을 덮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모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에서 백혜룡 경정을 취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경정에게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검찰 관련 내용을 취재해간 모 주간지 기자가 있습니다. 그 모 주간지 기자는 그 내용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 라고 해서 해당 탐사 프로그램 PD를 소개해줬고 그 기자와 함께 출연을 해서 꽤 많은 분량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백경정이 가장 많이 알렸고 가장 알리고 싶었던 이 검찰 관련 내용은 해당 방송에서 싹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주간지 기자도 다 알고 있는데 백경정은 이 지점에 또 분노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프로그램은 누군가 외압이 있다고 또는 누가 빼라고 말하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자가 백경정이 그 기자에게 말해준 검찰 관련 내용을 제대로 해당 프로그램 PD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또는 별거 아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방송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했다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간지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지 기자는 아마 검찰하고 뭐 같이 해먹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언젠가 다 드러날 거예요. 그 검사 쓰레기들하고 뭔가 결탁한 게 있을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취재 중에 있으니 반드시 언젠가 진실을 밝혀서 해당 기자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지 기자? 저는 백혜룡 경정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로부터
그 기자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예. 밝히도록 아, 하겠습니다. 누굴까? 그 주간지 기자 누굴까? 전혀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누굴까? 검찰과 결탁하고 말이지. 이 며칠 전 저도 체육진점에서 그 제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뭐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이게 기자라고 하며 진실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